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몸살이 한번 왔었지만 모든 걸 털어버려서 지금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기간 동안 남편의 모든 걸 알아버렸고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등을 돌릴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건 저희 엄마는 아빠가 예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제가 남편과 결혼 이후 홀로 지내오고 계셨는데요. 많이 외로우셨는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폐암에 걸리셔서 급하게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다행히 암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았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폐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엄마의 수술 결과는 나쁘지 않았고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신경을 써드리지 못한 것 같아 친정을 왕래하면서 매일을 바쁘게 지내왔었어요. 남편도 챙겨줘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죠. 장기적으론 이런 생활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남편한테 제가 가진 고민들에 대해 털어놨어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장모님이랑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자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이라도 걸렸으면 좋겠어? 그냥 거기서 지내시라고 그래. 늙으면 세상 떠나야 한다는 말이 왜 있는지 확실하게 알겠네. 사람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나는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다시는 내 옆에서 장모님 모셔오겠다는 말 하지 마. 장모님 때문에 아이도 못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엄마인데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집으로 모셔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본 거잖아. 당신은 내가 엄마를 집으로 모셔올까봐 그게 불안했던 거구나. 어떤 마음인지 충분하게 잘 알았고 더는 이 문제로 당신과 의논하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 내가 알아서 결정해서 진행할게.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나올지 몰랐는데 당신한테 너무 실망스러워. 어머님이 암에 걸리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똑같이 대응하면 기분이 좋겠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해야 될 부부인데 당신 기분만 생각해서 막말하는 거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야. 후회는 무슨? 우리 엄마 엄청 건강하셔. 매년마다 정밀검사 받으시고 아무 문제 없으시대. 병원에서도 워낙 몸 관리를 잘하셔서 연세가 있으신데도 몸은 30대 못지않다고 하셨어. 어디서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를 비교해? 당신도 유전받아서 나중에 똑같이 폐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 암에 걸리면 병수발은 못 해준다. 내 인생의 시간을 병간호 하는데 보내는 건 너무 아깝지. 당신을 사랑한다 해도 암에 걸리면 바로 이혼할 거야. 남편의 말에 너무 화가 난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물어본 거였는데 남편은 저희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시게 될까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 같지만 충분히 좋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서로가 안 좋은 감정을 만들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이후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행동들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삐딱선을 타고 있는 남편이 보인 행동은
저와의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남편한테 상처를 받게 된 이후 엄마의 일에 대해서는 일절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고 저 혼자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죠. 엄마는 저희 집 근처에 거처를 따로 알아봐 월세를 조금 보태드렸어요. 전에 살고 계셨던 집을 처분하고 움직이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돼서 엄마만 움직이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쓸데없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아내로서 해야 될 집안일들을 하면서 엄마를 살펴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은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고 남편의 말에 기분이 상하신 시모는 저희 집에 오셔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즘 사돈이 근처로 이사 오셔서 이중생활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며? 그래서 그런지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 이래가지고 둘이 살아갈 수나 있겠니? 아유, 엄마, 말도 마요. 집에 오는 시간도 들쑥날쑥해서 내가 얼마나 심기가 불편해졌는지 알아요? 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잠이 깨거나 어쩔 때는 밥도 안 해놔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장모님 건강 문제로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부터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내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니까 요즘 짜증도 많아지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노인시설에 보내버리는 게 속 편할 것 같은데 올해 자기 엄마라고 그건 또 싫은지 제 의견은 아예 무시하는데 이 결혼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엄마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연히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면 갈라서는 게 맞는 거지. 네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둘이 이혼할 거니? 아니면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할 거니? 안사도는 노인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대? 그냥 네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저희 엄마가 암수술 이후 우울증까지 가지고 계셔서 회복할 때까지는 시설 쪽보다는 제가 곁에 있어드리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저 사람한테 설명해주고 이해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저희 엄마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 주실 순 없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나한테 잘해줬었잖아. 그런데 불편한 일들이 생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계속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시고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혼자서 생활하시는 기간 동안 내가 옆에서 살펴드리고 싶다는 건데 나를 조금도 이해해 줄 순 없는 거야? 나랑 정말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면 하는 거지.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지 알아? 장모님은 몸이 왜 이렇게 약하셔서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냥 알아서 노인시설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당신이랑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으면 하루빨리 이혼하고 서로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라. 해결도 되지 않는 거 서로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뭐 하겠니? 차라리 그냥 하루빨리 해결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집안에 피해만 주고 있으니 이참에 빨리 이혼하고 너는 다른 여자 알아봐라. 우리 동네에 글쎄
너보다 1살 어린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자가 있더라고. 이번에 새로 이사를 왔다고 하길래 관심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지나가는 길에 그 처자랑 마주쳐서 잠깐 대화 좀 나눠봤었는데 어찌나 예의 바르던지 애도 숨풍숨풍 잘나게 생겼더라고. 거기에다가 아직 만나는 남자가 없다고 하더라. 다른 남자가 채가기 전에 네가 서둘러 작업해라. 혹시 모르니까 일단 임신부터 시키는 게 어떻겠니? 지금 제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저희 아직 부부이고 이혼을 할지 말지 확실하게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소? 이래서 당신이 이기적이라는 거야. 나는 오늘 확실하게 결정했어. 우리 관계 여기까지만 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나도 우리 엄마가 말한 그 여자가 상당히 궁금해졌거든. 당신한테 위자료 같은 거 주기 싫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가지. 당신도 나랑 그냥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장모님 옆에서 병수발 들면 좋잖아. 내 눈치 볼 거 없이 평생 장모님 수발이나 들며 살아. 그래, 그게 좋겠다. 서로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빨리 갈라서는 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이다. 그나저나 내가 요즘 50견이 와서 그런지 자꾸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아마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아들, 엄마가 이번에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은데 보내줄 수 있니? 아,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저번에도 거제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죠? 이번에 지인분들과 거제도 쪽으로 여행 한번 잡으세요. 제가 별장 하나 빌려놓을게요. 우리 엄마는 노인시설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어머님은 거제도 쪽에 별장 하나 얻어준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 집안 식구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 우리 엄마가 그래도 사이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줬었는데 어머님은 여행 보내드리고 우리 엄마는 노인시설이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서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돈이 없으니까 노인시설 보내라는 거잖아. 나는 너보다 몇 배는 더 보니까 우리 엄마 여행 보내드리겠다는 거고 잘못된 거 없잖아. 엄마, 내가 거제도 별장 검색해보니까 200만 원짜리 괜찮은 상품이 하나 있네요. 여기 어때요? 이미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이 더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함께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는 저를 보며 미소 띈 얼굴로 잘한 선택이라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모가 배고프다는 말에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만간 이혼 서류 준비하겠다면서 미리 짐 정리해 놓으라며 시모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의지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매몰찬 행동에 그날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고 많지도 않았던 짐을 한쪽 구석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엄마가 저와 남편이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회복하실 때까지는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며칠 뒤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아보는 순간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가 시설에 오셨는데 좀 전까지 옆에 있었던 보호자가 사라져서 저에게 연락하게 된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 엄마랑 같이 온 보호자가 누구였냐고 물어보자 남자 한 분과 왔었다면서 시설에 언제 올 수 있냐는 말을 하시길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시설로 향했어요. 가는 도중 몇 번이나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그런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엄마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출근을 했던 사이 남편이 저희 엄마 집에 찾아가서 좋은 곳에 갈 거라며 모시고 나왔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보여줬던 사이가 갑자기 왔길래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반가워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자기랑 바람 좀 쐬러 가자며 집안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좋은 곳에 간다는 말에 너한테 전혀 들은 게 없어서 잠깐 전화 좀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이가 너랑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나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사위를 따라 나섰거든. 그런데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이 여기였다. 핸드폰도 대신 보관해 준다고 하길래 잠깐 맡겨놨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더구나. 나는 너랑 얘기가 끝났다고 하길래 그동안 엄마 평간호하는 게 힘들어서 시설에 보내고 싶었는데 내 얼굴 보면 마음 약해질까봐 사위를 보낸 줄 알았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해서 너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연락을 하게 된 거야. 어제 저녁에 엄마랑 주말에 바람 쐬러 가자며 유람선 표까지 끊었다고 한 네가 예고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이상하잖니.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위가 너한테 말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거였니? 결국 그날 엄마한테 남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남편이 저와 엄마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것 같다며 제가 힘들어하자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한탄을 하시길래 조금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실까봐 최대한 좋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집으로 다시 모셔다 드린 뒤 서둘러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제가 찾아올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제 앞으로 걸어오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 제 손은 남편의 얼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이제 곧 이혼할 사이 아니야? 좋게 끝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 엄마한테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준 건데? 평생 잊지 마시라고 시설에 보내드린 거였어.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는지 본인도 아셔야지. 장모님이 암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겠어? 암에 걸리셨으면 조용히 세상을 떠나시던가 몇 년 더 사시겠다고 버티시는 거 나는 정말 꼴보기 싫었었다고. 그래서 그냥 시설에 보내버리고 싶었어.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핸드폰까지 달라고 했던 건데 장모님은 끝까지 눈치가 없으시네. 조용히 시설에 박혀 계시면 되는 걸 굳이 밖으로 기어 나오시는 것 보면 장모님도 참 민폐야. 아마 100살 꽉 채우시고 세상 떠나실 것 같다. 장모님이랑 평생 지지고 볶고 살아라. 남편의 거침없는 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저는 또 한 번 뺨에 손을 올려 버렸고 준비되어 있던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져버린 뒤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암 수술한 저희 엄마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노인시설에 보내고 50견 온 시모는 200만 원 거제별장을 빌려준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 날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었고 법적으로 남이 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한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시모가 거제도에서 집으로 올라오시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차가 뒤집히게 되었고 상당히 크게 다치셨는지 응급실로 향하는 중이라고 서둘러 병원으로 와달라는 전화였어요. 법정 앞에서 남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시모가 입원한 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같이 떠나신 지인분들도 위중한 상태셨고 수술실 앞에는 오열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수술실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충격이 상당했는지 멍한 상태로 수술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5년 전에 시부와 이혼을 하셨다는데 시모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갈라서게 됐다는 말을 듣긴 했었지만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시모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시부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었지 실제로 얼굴을 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는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남편이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수술을 끝내고 나온 시모는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였어요.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의식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도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전부 봤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랑 내가 이혼하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이 손 놓고 얘기해. 당신이랑 몸 닿는 것조차 소름이 돋으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웃긴 줄 알고는 있니? 그동안 나한테 했던 행동들은 벌써 잊은 거야? 이미 우리는 이혼 문턱까지 왔었어.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내가 당신을 도와줄 것 같아? 우리 엄마를 시설에 보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고. 하나만 아는 너 같은 모질이와는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 도움이 필요해지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자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니? 내가 미안해. 그동안 나만 편하자고 생각 없이 했던 모든 행동들 평생 뉘우치며 살 테니까 우리 관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우리 엄마한테는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버지도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안 오시는데 나 혼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소? 어머님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는데 아버님이 오시는 게 이상한 거지. 그냥 업보라고 생각해. 200만 원까지 거제도 별장을 알아봐 준 거 당신이잖아. 어머님이 저렇게 된 건 전부 다 당신 때문이라고. 원래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내가 받았던 상처 당신도 그대로 느껴봤으면 좋겠어.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저는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했던 상처되는 말들과 남편이 저희 엄마를 시설에 보냈을 때 받았던 아픔들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끝까지 제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남편을 뿌리치며 병실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의 이혼을 잠깐 미루게 되었고
엄마도 시모의 소식을 접하시곤 많이 놀라셨는지 그래도 걱정을 하셨어요. 남편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당연히 시모 곁에서 간호를 해드렸겠지만 이미 저희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던 터라 제가 시모의 곁에 있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겉보기와 다르게 신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골절상으로 몇 달간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셨어요. 남편은 이혼을 잠깐만 미뤄달라면서 시모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너무 매몰차게 강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 그 전에 남편과 엮여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텐데 또다시 번거로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전에 남편과 부부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엮여있던 문제들을 전부 다 끊어내었죠. 그렇게 1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시모는 어느 정도 정신을 회복하셨지만 의사의 말로는 1년 정도는 재활치료를 해야 그나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병원도 집 근처로 옮기게 되었고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입원해 계신 시모까지 신경을 써드리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와의 이혼을 계속 회피하고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강행해야 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저와 끝내 이혼을 하고 혼자서는 시모를 모시기에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돌발 상황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이 늦은 저녁에 저희 엄마 집에 찾아와선 할 말이 있다며 무작정 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나 도저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동안 우리 엄마 병간호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건데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당신까지 옆에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의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가 다시 예전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대. 근력이 뒷받침돼야 회복이 빠른데 지금 엄마의 정신 상태로는 아마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나는 평생 우리 엄마 병수발만 들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엄마한테 재활치료 열심히 할 거냐고 여쭤봤는데 의욕이 없으시더라고. 이미 걷지 못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 엄마를 언제까지 내가 모실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요양원에 보내드렸어. 그리고 원래 살던 우리 엄마 집에 있던 물건들 전부 싹 다 버렸거든. 당신이랑 어머님만 들어와서 살면 돼. 우리가 살던 집 처분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장모님이랑 같이 살면 집도 넓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까 나랑 이혼하지 말고 이대로 살면 되는 거야. 여기 집 너무 좁잖아. 내일 당장 거처를 바꾸는 게 어때? 우리 집에 있던 당신 물건 엄마 집에 전부 넣어놨어. 안방은 장모님 드리고 작은 방 우리들이 쓰면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어차피 가망 없어서 평생 요양원에서 못 나오셔. 그렇게 해줄 거지? 예전에 내가 당신한테 했던 잘못된 행동들 전부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모든 걸 결정 내리는구나. 지금 내 핸드폰 보여? 설마 이 번호 어머님이 계신 요양병원이니? 받아보면 알겠지. 예, 며느라, 나 좀 도와줘라. 내 아들이 글쎄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요양병원으로 옮겨놨다. 나한테는 좋은 곳에 간다고 하더니만 그놈이 나를 이곳에 버려놨어. 전화도 안 받고 있는데 옆에 내 아들이 있으면 당장 나 좀 다시 제자리로 옮겨달라고 해라. 앞으로 재활치료 열심히 받겠다고 말 좀 전해줘.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실 거라곤 전혀 생각 못 하셨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셨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겠죠. 이 사람이 저를 붙잡기 위해서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신 거 알고 계세요?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 저랑 엄마 보고 들어와 살라고 하네요. 어머님은 평생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할 거라며 집안에 사용하셨던 어머님 물건 싹 다 버렸대요. 배 아파 낳은 자식 키워놨더니 결국 그 끝은 요양원 신세라니 참 안타깝네요. 앞으로 이 전화는 받지 않을 테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곧 이혼할 거고 더 이상 그쪽 며느리도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이 직접 결정한 거니 둘이 해결 보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었던 시몬은 남편이 시댁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버린 뒤 저희 가족이 함께 살게 될 거라고 하자 발광하시길래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되겠냐고 정신 차리라는 한마디 해준 뒤 이혼을 강행하겠다며 제 확고한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발대발하면서 끝까지 저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던 남편은 결국 이혼 소송으로 끝내 남이 되었고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악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모질이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남편은 평생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 저희 엄마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을 겪게 돼서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남편과 저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을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 결혼하고 나서 더 이상 해외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었지만 남편은 3년 동안 더 체류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었죠. 3년 이후로는 남편도 더 이상 해외로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참고 넘어가기로 했었어요. 분명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았었죠. 그리고 저 혼자 한국에서 지내는 생활은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신혼집에 홀로 남겨져 있는 건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었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제 삶이 너무 외롭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신혼집을 놔두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혹시 몰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신혼집에 들어와 청소도 하고 집안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
친정집이 아닌 신혼집으로 향했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5 신우들과 시모가 저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고 바닥에는 술병들이 굴러다닐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로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네요. 저희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연락 한 통 없이 언제부터 오셨던 거죠? 어머님은 술을 안 드셨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내 아들 집에 잠시 놀러 온 것뿐인데 굳이 설명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니?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 우리도 슬슬 일어날까 생각 중이다. 너희가 결혼하고 제대로 된 신혼생활도 없이 떨어져 살아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와봤는데 설마 이 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지방골이 이게 뭐니? 도대체 며칠 만에 집에 온 거야? 웬만하면 창문은 조금씩 열어놔야 군내가 안 나지. 아까 현관문 열자마자 집안에 탁한 공기가 얼마나 불쾌했는지 알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이 집에서 지내는 게 오히려 우울해서 당분간 저희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정리하시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허락 없이 침입하신 건 명백히 주거 침입에 해당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테니 저희 집에서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어머, 새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간다고요? 우리 오빠 집에 왔는데 저희가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주거 침입했으니 저희 엄마랑 우리 동생들 전부 다 콩밥 먹이시게요? 저 솔직히 조용히 가려 했는데 새언니가 저희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한 식구가 된 마당에 저희를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쫓아내려 하시는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은데요? 제 말이 틀렸나요? 첫째 신우가 한마디 하는 순간 밑에 아래 신우들도 똑같이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하더니 안방에 들어가 이불을 꺼내서 바닥에 깔곤 그 자리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시모는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몸이 좋지 않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신 뒤 방문을 닫으셨어요.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리 깔고 누워버린 신우들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저도 남편과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우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 일단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술병들과 음식들을 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5 신우는 술에 취해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시모도 아무 말 없이 잠이 들어 버렸네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집안을 대충 정리한 뒤에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신정집으로 가려는데 둘째 신우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새언니, 지금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설마 지금 친정 가시려는 건 아니시죠? 저희 이대로 놔두고 갈 건 아니죠? 저 오늘 야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같이 나가야 하는데 저도 쉴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잖아요. 어머님이랑 집에 있겠다면서요. 그럼 차라리 제가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냥 대충 씻고 같이 누워서 자면 되는 거지. 뭐가 불편하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한 식구 아닌가? 그리고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하려고요? 저희 술 엄청 많이 마신 거 아시면서 그냥 가시려 했던 건 아니시죠?
그래도 저희 엄마 아침은 차려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찾아온 만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니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해서 아침상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왕 아침상 차려주시는 거 저희 해장할 수 있는 것도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아침상까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아가씨 정말 너무하네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난장판으로 만든 것도 그냥 넘어갔는데 아침상까지 봐달라고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가겠다는 건가요? 이제야 본 성격이 나오시네. 저희 엄마가 안방에서 누워있는 것도 짜증이 나고 저희도 거실이랑 작은 방 차지해서 쉴 공간이 없으니 친정에 가서 자려는데 아침상까지 봐달라고 해서 화가 엄청 올라오셨어요? 그렇다고 안방에 저희 엄마 있는데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술 취한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더 하겠어요. 쉬다 가세요.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신우들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이 돼서야 친정집에 도착해 몇 시간 눈을 붙일 수 있었네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컨디션 조절도 되지 않아 아침부터 온몸은 천근만근이었고 하루 종일 피곤에 쩔어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다행히도 그날은 야근이 없어서 친정집이 아닌 저희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온갖 쓰레기와 집안의 물건들이 전부 다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어요. 여기저기 방 구석구석 전부 다 뒤집어 놓은 걸 보니 전날에 제가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갔던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뒤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화가 정말 많이 끌어올랐지만 꾹 참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뒤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되었네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고발하고 싶었지만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런 일로 남편까지 지장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을 정리하고 겨우 제 시간을 가지려 잠시 소파에 앉았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워낙 늦은 저녁 시간이라 인터폰으로 밖의 상황을 살펴본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5 신우들과 시모가 저희 집 앞에 있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바꿔놨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자 제가 집에 들어온 걸 알고 있는지 빨리 문을 열라고 첫째 신우가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쉬지 않고 걷어찼지만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집 정리도 이제 막 끝이 났는데 또다시 신우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문을 열지 않고 있었는데 하필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지 않고 벨소리로 해놔서 막내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하자마자 방 안에는 핸드폰 벨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집안에서 문을 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걸 시댁 식구들에게 알린 셈이었죠. 첫째 신우는 집안에 제가 있다는 걸 더 확신하게 되자 더욱더 난리를 치면서 빨리 문을 열라고 개념 없이 막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고 문을 열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저를 밀치며
거실에 자리를 잡은 뒤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듯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죠? 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신 거예요? 이런다고 저희가 못 들어올 거라 생각했어요? 전날에도 분명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건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을 텐데요. 저희가 남이에요? 엄마, 지금 새언니가 저희 보고 남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그걸로 끝난 거니?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겠지. 그럼 지금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가요? 조금의 배려도 없이 저희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현관문 안 열어준다고 있는 힘껏 현관문을 걷어차는 행동들이 가족이라고 느끼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막 나가시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대우를 받으시려면 그만한 행동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니? 불임 주제에 입만 살아서는 결혼 허락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 맞다. 새언니 불임이었지. 예전에 교통사고 당해서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면서?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대를 이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시애미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야? 지금 배고프니까 당장 저녁상부터 내오도록 해라. 시모의 한마디에 잠시 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이런 식으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상처를 줄 거라곤 예상하지 못해서 그런지 서러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20살의 나이 때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심각한 자궁 손상으로 적출을 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이 되고 말았었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꽤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허락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실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저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 때문에 저에 대한 증오가 상당했었네요. 그래도 제가 잘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를 대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더는 좋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오기 전에는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저는 시댁 식구들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리기 위해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하자 신우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시하면서 집안을 또다시 난장판으로 만들며 배고프다고 서둘러 저녁상을 차려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당장 전화를 끊으라며 당황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곧바로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들릴 수 있도록 스피커로 전환을 시킨 뒤에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말 한마디면 곧바로 꼬리를 내리기 때문에 경직된 몸으로 제 입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신우들과 시모가 저를 대했던 행동들을 남편에게 전부 이르는 순간 집안은 난장판이 될 거라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하면서 신우들과 시모에게 손짓으로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꼬리를 내린 채 하나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인터폰을 보니 현관문 앞에서 제가 통화하는 걸 엿들으며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길래 한참 동안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차가 어느 정도 있어서 남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과 몸싸움하면서 밖으로 내쫓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현명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참 동안 통화를 한 뒤에 전화를 끊었고 잠시 뒤 시모에게 바로 이어서 전화가 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도 참고 있던 감정을 폭발시키고 말았어요. 너 지금 내 아들 믿고 설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내 아들 이용해 먹으면 그땐 나도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저는 그이랑 결혼했을 때 어머님 집안의 딸처럼 행동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시면 좋아질 게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어머님 가족들과 인연 끊을 거예요. 차라리 그이 올 때까지 얼굴 안 보면서 지내는 게 서로한테 상처를 덜 줄 것 같네요.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 그때까지 저희 연락하지 말고 지내면 좋겠어요. 시모는 제가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에 화가 많이 나신 듯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저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에서만 지내며 시댁 식구들과 연락 한 통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 저와 시댁 식구들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을 껄끄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국으로 귀국하면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시댁 식구들과 한번 틀어지게 되면 관계 회복은 어려울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 그때는 제가 받았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따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도 안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첫째 신우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첫째 신우가 문자 한 통을 보내왔고 문자를 확인한 순간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들려야만 하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콩팥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며 병문안을 와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도 입원을 하셨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야만 했고 병실 문을 열자마자 시모와 시누이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받고 있었네요. 그동안 연락 한 통 받지 않더니만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말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신 걸 보면 어떤 상태인지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병원에서 엄마 콩팥에 문제가 생겼대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 투석을 받으면서 이식자를 기다려야 하는데 대기자 등록 작성하면서 물어보니까 평균 7년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이에요. 가족이면 바로 이식이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내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뭐하러 온 거야? 내 숨이 언제 끊어지나 구경하러 왔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거라.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이 그동안 저를 함부로 대하셨지.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님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린 적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내실 거예요? 이런다고 좋아질 것 하나 없어요. 그이가 이제 돌아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이런 관계 유지하면 나중에 좋은 소리 듣겠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건가요?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겠다고 난리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애도 못 가지는 하자 있는 몸뚱이가 뭐가 잘났다고 고개 쳐들면서 시애미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이제 내 앞에서 썩 사라지거라. 새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차피 애도 못 가지는데 콩팥 하나 정도는 떼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야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당연히 이식 수술이 꺼려진다 하지만 새언니는 이미 우리 오빠랑 결혼했잖아요. 그럼 한 가족이 된 건데 당연히 이식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저희 엄마가 자식한테 기증받고 싶겠어요? 그래도 새언니 콩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우리야 마음 같아서는 엄마한테 바로 기증해 드리고 싶지만 아직 우리 5달 결혼도 못했는데 몸에 문제가 생겨서 결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네. 그래, 말 나온 김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세아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시애미를 위해서 콩팥 하나 떼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해준다면 앞으로 내가 너를 딸로 생각하며 옆에 끼고 살도록 하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어머님한테 콩팥 하나 기증하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저희 부모님 생각은 안 하시나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제가 여기 잘못 온 것 같네요. 저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품어 세상 밖으로 나온 귀한 자식입니다. 어머님 딸들이 5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콩팥 받으시면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 아가씨들 전부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몇 분은 결혼 못할 것 같은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자식 콩팥은 아무렇지 않게 받으려 하면서 자기 딸들의 콩팥은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시모와 신우들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투석받으면서 지내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한 소리 한 후에 멀쩡한 것 같아서 그만 가보겠다며 병실에서 나가려는 순간 첫째 신우가 이런 저의 행동에 화가 많이 올라왔는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며 패대기를 치고 말았네요. 그렇게 되자 신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를 짓밟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이 말려준 덕분에 저는 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신우는 제 얼굴에다 침을 뱉어대며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신우들 또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려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일단 피하는 게 더는 다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병원에서 빠져나왔고 너덜거린 상태로 신혼집에 들어가 결국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하기 시작하자 침착하게 듣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더 이상 시댁과 엮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신우들에게 짓밟히면서 상처가 나버린 몸 여기저기를 전부 증거물로 남겨두었고
그날 이후 시댁과는 2번 다시 엮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막내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받지 않았는데 막내 신우가 저에게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길래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지금 시댁에 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며 서둘러 말려달라고 충격적인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었네요. 5 신우들은 전부 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손이 발이 되도록 저에게 빌고 있었어요. 너희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 없는 동안 이 사람 잘 챙겨주라고 얘기했었지? 그런데 이거 뭐야? 술 먹고 난리친 음성 녹음에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현관 비밀번호 바꾸니까 문을 열라고 난리를 쳐? 이 사람이 나한테 보낸 음성이랑 영상들 속에 담겨있던 너희들 모습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어머니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 사람한테 장기 이식해달라고 했었다며? 싫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짓밟고 얼굴에 침까지 뱉어? 너희들이 그러고도 인간 대접을 받길 원하는 거야? 나는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고 용서하지 않을 줄 알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면서 지금 엄마 앞에서 난리를 치고 싶은 거야? 엄마 투석받은 상태인 거 몰라? 엄마가 제일 나쁜 거 알아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지. 꼭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셨어야 했어요? 아기 가질 수 없는 몸이 뭐 어때서요? 저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어머니한테 제일 큰 실망을 했어요. 내가 오늘 회사 퇴사하고 여기까지 날라온 건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어머니와 너희들 얼굴을 안 보고 살려고 온 거니까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났다간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오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새언니가 우리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그래. 내가 왜 그런 쓰레기 같은 행동을 시켜야 하는데? 너희들처럼 똑같은 사람 만들고 싶지 않다. 이걸로 끝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남편은 제가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들과 병원에서 당했던 일들로 법적인 처벌을 내리겠다며 전부 다 구속시킨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자 신우들은 남편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머리를 자를 건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건지 선택하라고 결정권을 주었고 결국 신우들은 머리카락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신우들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몇 번이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손을 잡고 뜯어 말렸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5 신우들의 머리를 전부 다 남자처럼 짧게 잘라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은 점에 대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서둘러 이사 계획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년간 해외 근무를 마쳐야 했던 남편이 중간에 퇴사를 결정한 건 시댁 식구들의 인간 이하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내린 결정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 아까운 인재라며 국내로 다시 발령을 해줬고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던 도중 시모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식자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서둘러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신우들은 전부 다 이식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몇 번이나 문자가 왔지만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고 있네요. 남편은 더 이상 시댁 집안의 식구가 아니라면서 저한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른다고 두 번 다시 얼굴 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족이 내린 결정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모는 이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시댁 식구들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인연을 끊었다곤 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을 끊어낸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